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자,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상황을 유형별로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잡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자, 대구시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입니다. 개표 개시 시각이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이 16시 57분입니다. 자, 투표는 오후 8시까지,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입니다. 17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니다. 이천고등학교 체육관 투표가 진행 중인데 그 시각에 이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18시 30분까지 참관을 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화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5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열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진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 민생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불과 닷새 만에 물러났습니다. 관예우 문제에 문창국 후보자는 친일 발언 논란 등에 휩싸이며 잇따라 낙마에 취임했지만 이른바 송환종 리스트에 오르면서 63일 만에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재 알려지고 있는 리스트 명단이 십상시에는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월에 보너스였던 연말정산이 폭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마다 이달부터 보육료가 2배로 뛰느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또 비교육적인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 의무가 사라진 밥살용 쌀을 계속 도입하기로 해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하나요? 원세훈, 김용판 두 증인 모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 비천무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정체성까지도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을 상정한다. 일단은
현재 세월호는 선수만 드러낸 채 침몰한 상태며 진짜 무섭고 난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한번 그냥 했을 거야 아마. 좀 바꾸면 안 될까? 저희 뉴스라인 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거 좀 한번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좀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이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게는 안 돼. 안 되고 제가 약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지금 해볼게. 그래 좀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이거.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나 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나 어렵네.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한 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응? 메르스 감염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이제 2,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확산이 된 데에는 보건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인간적인 사과와 법률적인 사과 또 그런 것들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친 사람은 있고 죽어가는 사람은 저기 누워있는데 왜 앞날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발 밝혀주세요. 밝혀주시고 아니 알고 있잖아요. 누가 책임진지 알고 있잖아요.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확정됐습니다. 모두 47명으로 구성됐는데 집필진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조선의 딸이에요. 우리는 왜 몰라줘요?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은 조선은 조금 더 없고.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개성공단을 왜 막으려고 겁니까?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오늘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PX를 운영하는 사람이 이 송 사장이라는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은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서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답해봐요. 작년 가을에 외통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예? 그럼 그 달러가 전부 핵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들 다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쓰였겠네. 똑같은 논리라면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들어요. 5억 4천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천만 불밖에 안 돼. 2천만 불.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천만 불이. 그러면서 이게 핵자금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핵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개성공단의 폐쇄는 한국의 국가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중러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류 스타들의 중국 콘서트와 팬미팅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경제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관광업계 또 화장품업계는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사이트, 중국인들이 인기 여행지로 꼽는 한국 관련 상품 개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 방문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축구 경기를 보려고 방한할 예정이던 중국인 관광객 3,000명은 돌연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한 1-20% 정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좀 심해질 것 같은 그런 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먼저 한류 그런 예약되어 있는 것들이 면세점과 호텔도 걱정이 큽니다.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다 보니 매출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10명 중 4명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나 화장품 업체 주가는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아머레퍼시픽은 21% 급락했고 LG생활건강은 28%나 줄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도 24%와 36% 감소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점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사업자들의 주가에 좀 부정적이고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중추절과 10월 국경절 연휴 등 대목이 다가오면서 관광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년에 퇴사하는 직장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짐작 좀 해보시죠. 몇 명쯤 될까요? 글쎄요. 지금 뭐 상용직 일자리가 한 1,400만, 1,500만 정도 되니까 글쎄요. 한 10% 되면 한 100여만요. 뭐 그런 정도. 10%요? 제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예. 560만이 그만둡니다. 예,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 1년에 560만 명이 그만둡니다. 회사를. 우리 임금근로자 1,820만 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160만 명에 불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시는 분들 더 훨씬 형편없는 직장이겠죠. 그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을 더 이상 바꾸는 사람이 퇴사 인원이 560만 명입니다. 그럼 고용보험 가입 못한 사람하고 합치면 1,220만 명이 그 부산 아빠의 심정이에요. 그걸 알고 계세요? 매일같이 쫓겨날 걸 걱정하는 1,220만 명의 그 마음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만 그런 생각하시는 게 저희도 정부도 그런 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틀렸습니다. 보세요. 가는데 박근혜 정부는 엉터리입니다. 저 보세요. 근속연수별 퇴사 인원을 한번 보세요. 3년 미만이 562만 명 중에서 87.7%, 493만 명이 3년이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둬요. 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습득해요? 이러니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경쟁력이 회복되겠어요? 이건 엉터리예요. 수단이 다를 뿐이죠. 3년이 안 돼서 쫓겨나는 사람이 87%인데 이게 안정적인 그 일자리를 원하는 겁니까?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노동계약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노동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면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은 재벌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 경제를 파탄내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 51.6%를 득표했고 문재인 후보 47.9% 득표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 51.6%로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 47.9%, 한 3.7%포인트 차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상황을 유형별로 지금 밝혀드리겠습니다. 잠자코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자, 대구시 북구 침산이동 제1투표구입니다. 개표 개시 시각이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각이 16시 57분입니다. 자, 투표는 오후 8시까지, 6시까지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입니다. 17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니다. 이천고등학교 체육관 투표가 진행 중인데 그 시각에 이천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6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은 18시 30분까지 참관을 했다고 또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화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위닝 시스템의 현재까지의 판정은 확실입니다만은 공식적인 당선 확정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저 611이라는 숫자가 제로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 네, 지금 막 당선 확정이 됐습니다. 박근혜 후보 이제부터 공식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이제 611표만 더 얻게 되면 자, 네,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선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지금 이 시각 1524만 7,135표를 얻어서 네.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벽 1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 이제 당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한 8천 몇 표 정도 남았다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당선까지 몇 표가 남았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까지 2,598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국 개표 상황은 96.4% 진행 중이고요. 아직 개표되지 않은 표는 109만 2,410표입니다. 이 중에서 박근혜 후보는 2,598표만 가져가도 당선이 확정되는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확정된다 이렇게 선언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알려진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박정희는 군사 구태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에 따라 박근혜는 선거 구태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진일에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 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 망령이를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민족 통일. 자,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렸습니다.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관위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 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0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등포 선거관리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또 춘천시 동래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